여러분의 즐겁고 풍요로운 지역 생활을 위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슬기로운 지역 생활. 오늘은 거창군에 어떤 소식이 있는지 거창한 이야기로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거창 한들신문 송준섭 편집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첫 소식은 2027년 경남 도민체육대회를 거창군을 비롯한 서부 경남 4개 군이 공동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축하할 만한 소식입니다. 이번 4개 군의 공동 개최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사된 겁니까? 네, 경남 도민체전은 경남 18개 시군이 참여하는 도내 최대 규모의 종합 체육 행사입니다. 이번 공동 개최를 위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성범 국회의원과 거창, 산청, 함양, 합천 군수가 머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공동 개최를 위한 결의대회를 여는 등 여러 가지 노력 끝에 경상남도 체육회가 지난 7월 4일 개최제 안건 심의에서 서부 경남 4개군 공동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네, 이 경남 도민체전 유치만으로도 참 반가운 소식인데 이번 대회에 지역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까요? 네, 개최지는 대회 준비를 위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기반시설 정비, 문화관광 활성화 등의 직접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최 기간 중에 방문객이 많이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경남 도민체전의 개최만으로는 큰 경제적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남 도민체전 개최와 함께 다른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는 올해 5월에 경남 도민체전을 개최한 진주시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진주에서 열린 경남 도민체전에는 모두 3만 2천여 명의 관람객과 경기 관계자가 다녀갔습니다. 네. 이를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적용하여 분석하면 지역 내 직접 경제 유발 효과는 39억 원으로 추산하고 간접 경제 효과까지 더하면 약 9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주시의 경제 효과는 경남 도민체전 기간에 지역 축제인 농계제를 함께 열어서 원도심 상권을 중심으로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창군은 물론이고 함께 경남 도민체전을 열게 된 경남 서부 4개의 군도 지역 경제 활성화 성과를 내기 위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어렵게 유치한 경남 도민체전, 이 서부 경남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볼게요. 네, 이번 소식은 예산 낭비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거창군이 2014년부터 거창군 고재면 계명리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산림 레포츠 파크가 거액을 들이고도 아직도 정상화되지 않고 있어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애초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거창 산림 레포츠 파크, 이곳은 어떤 곳이죠? 네, 거창군이 경남 북부 지역의 상징물로 만들겠다는 포부로 시작한 거창 산림 레포츠 파크는 동쪽 구역과 서쪽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동쪽에는 스피드 익스트림 타운이라고 부르면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그리고 마운틴 코스터라는 시설이 들어서고 서편에는 산림 레포츠 타운이라고 부르면서 산림 휴양관, 숲속의 집, 트리탑, 집 코스터 등이 자리 잡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총 사업비가 국비, 도비, 군비를 합쳐요 457억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투입된 예산이 457억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아직도 정상화가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먼저 동편 마운틴 코스터는 시공업자의 계약 불이행 관련 민사소송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3심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는 준공이 나지 않아서 2026년 하반기 이후에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운틴 코스터 준공 문제 때문에 100억대의 예산을 들인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역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간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앞으로 추가 비용까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서편 산림 레포츠 타운은
올해 3월에 개장하여 거창군에서 직영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탁 운영 업체를 찾고 있었는데 모두 7회차 공고까지 유찰되어서 최근에 8,600만 원이라는 낮은 가격으로 위탁 업체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거창군의 예산만도 179억인데 결국 위탁업자만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거창 산림 레포츠파크의 동편, 서편이 다 문제가 있군요.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예상 수익이라든지 운영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겁니까? 네, 이렇게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농산어촌 지원 사업들이 향후 운영 문제나 투자 대비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충분했는지를 앞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네. 최근에 지역 소멸을 막겠다고 많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서 무분별하게 시설을 만들고 그 뒤에 문제는 책임지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몇백억대의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는지 그 길찾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소중한 이 세금 보여주기식 시설 설치에만 끝나지 않고요. 실질적인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거창의 대표 축제 가운데 하나인 거창국제연극제가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10일간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네, 거창국제연극제는 거창의 수승대를 중심으로 해서 열리는 야외 연극 행사로 유명하죠. 올해는 어떤 작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올해로 35회를 맞는 거창국제연극제는 인간, 자연 속의 연, 극적인 세상이라는 주제로 거창 수승대 주변 거북극장, 축제극장, 그리고 장미극장 등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모두 7개 나라에서 57개 연극단체가 참여하여 총 76회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올해 개막작은 SBS 합창 경연 프로그램인 싱포 골드 우승팀인 헤리티지와 퍼포먼스 콰이어 그룹 판타스틱 코러스가 함께 펼치는 합창과 퍼포먼스의 무대가 된다고 합니다. 폐막작은 민우역, 신영숙, 차지연 등 인기 배우와 7인조 라이브 밴드의 뮤지컬 갈라쇼가 화려하게 펼쳐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시원한 수승대 물줄기를 보면서 공연에 한층 더 빠져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와 함께 열리는 행사들도 다양하다면서요? 네, 본 공연뿐만 아니라 물놀이 축제를 비롯해 세계 풍물관 운영, 음식 트럭, 농특산물 판매장, 그리고 각종 체험장 등 풍성한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극 워크숍이 열리면서 참여형 축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네, 제35회 거창 국제연극제 소식에 이어서 이번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33년 7개월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퇴임을 앞둔 거창 박물관의 구본영 박물관장님을 만나본 소식입니다. 긴 공직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됐는데 구본용 관장님과 어떤 이야기 나누셨나요? 네, 구본용 거창 박물관장님은 1991년 11월부터 거창 박물관에서 근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거창 박물관 초기에는 전산화도 되어 있지 않고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때였고 또 축적된 자료가 없어서 박물관 기본 체제를 완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2008년에 거창 박물관을 새롭게 꾸미면서 박물관이 아주 좋아지고 내부 체계도 잡혔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요즘에는 학술서 발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군 지역에는 박물관이 그리 많지 않을 텐데 거창 박물관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네, 구본용 거창 박물관장님 말에 따르면 군 단위에서는 거창 박물관이 처음 생겼다고 합니다. 네. 거창 지역 인사였던 최남식, 김태순 선생 등이 좋은 자료를 기증하면서 1988년 5월에 거창 박물관을 열었는데 이때 국민들도 나무와 돌을 기증하거나 성금도 내면서 함께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창 군민과 함께 박물관을 지켜온 지 33년이 됐습니다. 앞으로 거창 박물관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길 바라실까요? 네, 구본영 거창 박물관장은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인 유물 관리와 관람객을 위해 공간 확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많은 유물이 있는데도 전시 공간이 부족하여 다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람객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문화체험 활동이나 학교와 연계한 활동 등
다양하게 기획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음, 그럼 퇴임 이후에는 어떻게 지내실지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구본영 거창박물관장은 퇴임하더라도 지역 문화유산을 돌보는 일을 계속 이어간다고 합니다. 마을마다 모은 사료를 정리하여 책으로 묶고 거창 관련 자료 중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일과 거창 고인도를 기록하는 등 할 일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33년 7개월 동안 거창의 문화와 역사를 지켜온 구본용 거창 박물관장님의 이 깊은 발자취가 오래도록 기억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소식 보죠. 네, 그 소식은 거창에서 활동하는 아시아 1인극 협회 한대수 대표가 지난달 27일부터 7월 3일까지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독일 4개 도시를 방문해 공연을 펼쳤다는 소식입니다. 네, 평화의 소녀상은 일제강점기의 아픈 우리 역사를 꼭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곳곳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공연 어떻게 열리게 됐습니까? 네, 이번 공연은 독일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없애기 위해 일본 정부가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집요하게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서 아시아 1인극제 한대수 대표, 경남의 여러 춤꾼, 그리고 마창진 시민 모임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와 함께 모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번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본, 카셀, 베를린 등을 돌면서 그녀의 이름은 평화라는 제목의 공연을 펼쳤습니다. 네, 그럼 이번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는 공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함께 공연을 펼치는 마창진 시민모임 이경희 대표는 여러 나라에 설치한 소녀상은 훼손되거나 철거되는 등 압박을 받고 있고 국내에서 소녀상을 향한 테러도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제 생존자가 90대 후반을 넘기고 있어서 앞으로는 생존자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 더욱 소녀상을 귀중하게 평화의 상징으로. 네, 평화의 상징으로 지켜야 한다. 뭐 그런 의미를 또 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펼쳐진 공연, 역사적인 진실을 바로 보고요. 기억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거창 한들신문 송준섭 편집국장이었습니다.